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용추유연가 조금 늦었죠. 이번 15분 문학이. 자, 용추유연가는 이제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등장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근데 이 용추유연가에서 하는 이런 일반적인 뭐 자연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고3 고전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의 얘기들. 되게 관습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한번 용추유연가 자체의 작품에 대한 중요도보다는 용추유연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전이 많이 쓰는 이제 관습적인 표현 이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이 영상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용추유연가는 쌤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기가 지리산 용추동입니다. 지리산 용추동이 이제 지리산은 일대 산이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지리산의 용추동은 막 계곡이 있고 이제 사진만 봐도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막 예쁘잖아. 아름답잖아. 이제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실제로 용추유연가는 용추동에서 자연 속에서 즐겁게 살아갔다. 자연을 즐기면서 이제 그랬던 선비가 이제 남긴 시고요. 이제 약간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쌤이 이게 사진이라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사람이 하나 이렇게 있죠. 그죠? 분명히 여기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앉아서 막 계곡이라든가 폭포라든가 이런 거 보고 옆에 보면 막 이렇게 얘를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가 있잖아요. 아, 단풍도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생각할 거고 일반적으로 용초동이라는 얘라 요 용 있죠. 우리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고전에서 용은 물결을 의미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폭포라든가 아니면 뭐 호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비유할 때 이름을 용이라고 붙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용이 이렇게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물결 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물결도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유달리 호수라든가 폭포에 용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 고전적인 관습적인 표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옛사람 얘기 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할 건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되게 현실적으로 현대적인 측면에서는 옛날 사람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 올드한 것. 물론 뭐 빈티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최신식의 새로운 기술과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조선시대 거의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고 무엇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냐면 옛사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특히 옛사람이라는 게 우리 조선의 어느 옛날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중국의 성현들 중국의 성현들이 이제 기라성 같은 성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공자, 뭐 맹자라든가 뭐 그 중국 역사서에 남은 고사 속에 등장하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이고 자연 속에서 깨끗하고 뭐 소부랑 허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서 옛사람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고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 지금 현대인과 다르게 막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고 더럽지 않고 자연 속에서 깨끗하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자연을 정말 깨끗하게 즐길 줄 알았던 약간 신선 같은 느낌? 모를 옛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선비들은 일반적으로 현대는 그럼 반대로 옛날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그럼 현대 사람들은 어떠냐면 현대 사람들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제 깨끗한 뜻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연 속에서 진정한 무욕을 향해서 즐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자연 속에서 특히 얘처럼 이렇게 즐기고 있던 선비들은 옛날 사람이 자기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표현마다 자연 속에 있을 때마다 아 현대의 사람들은 요즘 세대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 나의 지조와 절개와 이 깨끗함을 몰라주고 그러니까 계속 옛날에 이런 신성 같은 존재들이 그립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고3 난도의 고전 논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점을 포인트로 맞춰가면서 우리가 용추유연가를 볼 거예요. 정훈이란 분이 이렇게 쓴 용추유연가인데 얘라 보시면 하나하나 할게요. 먼 하늘은 맑디 말고 기러기는 우러나니 기러기 이제 가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사진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가을이었죠. 용추유연가는 용추동의 가을의 장면을 주로 얘기를 해요.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지만 요 부분은 가을의 부분이고 양쪽 언덕 단풍 숲은 붉은 비단처럼 비치거늘 일대의 강그림자 푸른 요리 되었구나. 이렇게 한 문장인데 실제로 어떤 장면이지 약간 이렇게 그림이 오죠. 강이 있는데 강 주변에 이렇게 단풍들이 둘러싸여 있고 이 강물이 너무 맑아서 위에 있는 그림자를 비치는 거예요. 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비친다. 그 장면이 참 아름답다 이런 얘기하고
국화를 잔에 띄어 무지개를 맞아오니 이 작은 즐거움은 세상 모를 일이더라 이랬는데 국화도 역시 이제 가을의 상징이죠. 국화를 잔에 띄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국화가 많이 피는 가을이니까 술잔에 국화를 띄운 거예요. 무지개를 맞아온다가 진짜 무지개를 봤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용추동의 아름다움을 무지개로 비유한 거죠. 혹은 단풍의 그 알록달록한 모습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지개를 맞아오니 이 작은 즐거움은 세상은 모를 거야. 자, 여기서 포인트가 얘들아, 이 작은 즐거움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이죠. 근데 세상이 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자연 속에 즐기는 무욕과 나의 깨끗하고 이 아름다운 이 마음을 현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 높이 부는 바람 고요하고 쓸쓸하여 바람이 소설하여 나뭇잎이 다진 후에 계산이 삭막하거늘. 예를 지금 보면 바람이 가을이니까 바람이 고요하고 쓸쓸해서 바람이 소설하고 나뭇잎이 다진 후에. 근데 이게 이쪽에 보여줬던 어떤 자연의 모습과 여기에 보여주는 자연이 조금 다르죠. 왜냐면 좀 쓸쓸하다면서요. 앞부분은 막 너무 아름다운데 이쪽은 쓸쓸하잖아.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이 즐거움을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거야. 현대인들은 나의 즐거움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지만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건 좀 나누고 싶은, 남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게 좀 안 되니까 쓸쓸하다는 언급이 나온 것이고, 계산이 삭막하거늘 겨울이 조화를 불어 백설을 내리니. 자, 이제 여기는 가을이었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조화를 불어 백설을 내리니까 겨울이 됐죠. 계절의 변화가 있죠. 수많은 산봉우리 골짜기가 경류글이 되었거늘 눈썹을 찡그리며 어깨를 으쓱하고 눈을 높이더니 가없는 설경은 다 시의 제재가 되었으니.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끝없는 이 눈 내린 풍경이 다 시를 쓸 만한 소재가 된다. 너무 아름다워서 다 이게 어떤 것도 시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든 풍경이 그림 같다? 그림 그려놓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활한 정신이 추위를 어찌 앓고. 자, 이 부분 보시면 오활은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리석다를 우리가 우활하다 그러는데 겸손한 표현이죠. 끝없는 설경이 다 시의 제재가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너무 아름다우니. 너무 아름다워. 우월한 정신이 추운 줄도 모르겠다. 그만큼 자연에 푹 빠져있다. 사계절의 모습이 가는 듯 돌아오니 아름다운 경치, 흥취도 갖췄구나. 아름다운 경치, 즐거움도 가득합니다. 이 용추동에. 맑은 무 귀있으니 허유를 내 부려워라. 자, 허유. 고사 속의 인물이죠. 일반적으로 허유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소부 허유,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이 고전할 때마다 나오는데 자연 속에서 너무 깨끗하게 무욕으로 살았던 사람이 소부 허유예요. 그 사람이 세속의 더러운 얘기를 듣기 싫어서 맑은 물에 귀를 씻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맑은 물에 귀를 씻으니 허유를 내가 부러워하랴. 부럽지 않아. 왜냐면 내가 이 자연 속에서 허유만큼 깨끗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낚싯대 들이오니 칠리탄과 어떠한 거니라. 칠리탄이 고사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낚싯대를 들이워서 자연 속에 내가 즐기고 있으니 이게 칠리탄, 고사 속에 나오는 그 자연과 비교하면 어떠냐? 용추동이 더 낫지. 절대 부족하지 않지. 란 자부심의 표현이에요. 이원의 반곡이 이렇던가 어떠하며 무화산의 청계는 이보다 더 좋은가. 역시 똑같이 이원의 반곡이라든가 무화산의 청계 모두 다 고사 속의 아름다운 자연이죠. 근데 보면 이원의 반곡이 이런가? 이만큼 좋았나? 용추동과 비교해서 도대체 어떠한가? 라는 얘기는 사실 결론이 좀 정해져 있는 거거든. 너무 용추동이 더 낫지. 용추동이 이원의 반곡과 비교할 바가 안 돼. 무화산의 청계는 이것보다 더 좋았을까? 아니지. 용추동이 더 낫지. 그래서 결국에 지금 자기가 있는 용추동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실제로 고사 속의 어떤 공간과 비교해도 이게 모자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화산의 한 부분 나누자 하거니와 이 별천지는 나밖에 누가 하는가. 자, 봐봐. 화산의 한 부분이 얘들아 고사 속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화산의 한 부분. 이게 뭐냐면 고사에는 이 아름다운 자연, 화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즐겼어요. 나눴다고 하지만 근데 봐. 이 별천지, 다시 말하면 용추동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추동은 고사 속에 나오는 어떤 공간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인데, 이 별천지는 고사 속에는 그래도 고전 속에는 이 아름다운 자를 여러 사람이 나눠 가졌지만 이 용추동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나만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부족하니 낮이라 넉넉하며 오늘이 미입하니 내일이라 실증날까. 아침 놀러 다니기 아침도 부족해. 낮도 부족해. 오늘도 미흡하고 내일도 실증이 안 나. 자연이 너무 좋아. 하루 24시간 365일 너무 행복해. 자, 그런 얘기를 했고,
맑은 물에 목욕하고 돼지팡이 비껴들어 푸른한 게 의지하고 높은 봉우리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을 가면 얘들아 이제 그 뭐 계곡 이런 데로 올라가다 봐봐. 이렇게 산이 있으면 중간에 계곡이 있겠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결국엔 정상 봉우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봉우리에서 약간 결론에 가까운 얘기라거든. 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니까 옛날 불던 바람이 무에만 홀로 불어 깨끗하고 맑은 실컷 해놓에 자보자. 옛날 얘기가 나와. 여기서부터 옛날에 불던 바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었던 아름다운 바람이 무에만 홀로 불어. 무가 아까 얘기한 막 무이산, 방곡, 화산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무까지 현대의 공간이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이 살던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그 무에만 이 옛날 불던 바람이 무에만 홀로 불어서 깨끗하고 맑은 바람 칠컨 쐴 후에 자, 얘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불던 바람이 옛날 사람들만 즐기던 이 아름다운 자연이 무에만 홀로 불어는 이 무가 내가 있는 곳엔 안 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추동이 결국 무 같은 곳이다. 라고 용추동을 비유한 말입니다. 자, 옛날에 불던 바람이 이 용추동에만 홀로 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만 특별하게 아름다운 바람이 부는 거지. 깨끗하고 맑은 바람을 내가 이 높은 봉우리에 가서 실컷 쐬 후에 대여섯 아이들과 읊조리며 돌아오니 옛사람 기상에 다시 뭐가 나와요. 옛사람 기상. 옛날 사람들이 즐겼던 자연 속에 즐겼던 기생에 미칠까 못 미칠까 미친다는 얘기죠. 나 옛날 사람만 해. 그리고 그게 되게 큰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 진짜 잘났거든, 진짜 뛰어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내가 쥐드래곤만 해. 내가 쥐드래곤도 이 운동을 하고 있었잖아. 나도 이 운동을 샀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봐봐 나 옛날 사람하고 비슷하지. 봐봐 나 옛날 사람하고 절대 비교해서 뒤지지 않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언급이 고전의 약간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옛일을 떠올리니까 어제인 듯 합니다. 이제 옛날의 일을 떠올리니까 이게 당장 이게 이 어제인 듯 하다가 가깝게 느껴져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비는 실제로 내가 자연과 옛날의 사람들처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오르니까 옛날에 그런 깨끗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제인 듯 가깝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의 깨끗한 풍치를 사실 현실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옛일을 떠올리니까 옛날 사람과 너무 가까이 느껴지지만 옛날 사람들의 깨끗한 풍경을 꿈에서도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옛사람도 못 보거늘 지금 사람 어디 알고. 자, 이 부분 보자. 옛사람도 못 봅니다. 이제는 옛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속은 옛날 사람들과 너무나 가깝지만 사실 지금은 현대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못 보죠.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이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거 나밖에 없다고. 세상은 모른다고. 근데 이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옛사람, 나랑 잘 맞는 옛사람을 지금 내가 못 보는데, 옛사람은 지금 내가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사람이, 자, 여기 목적어가 좀 생략됐죠. 나의 이 즐거움을, 용추동의 아름다움을, 나의 이 삶의 기쁨을 어떻게 알겠는가? 세상은 날 몰라줄 거다. 옛사람을 지금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몸이 늦게 태어나서 애통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태어났어야 된다. 내가 너무 늦게 태어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실제로 고전 속에서 굉장히 빈번합니다. 약간 이런 식이죠. 나같이 뛰어난 인간은 옛날에 태어났어야 돼. 옛날에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게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좀 질 떨어지는 수준 떨어지는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자연의 깨끗함을 모르는 그런 현대인들과 같이 지내고 있잖아. 이런 식의 표현들이 실제로 고전에 빈번하고 많습니다. 이제 용추 유형가는 얘들아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어떤 중요도가 있고라기보다는 이 용추 유형가에서 하는 요런 옛사람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고전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방법이니까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알아두길 권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